네, 코리아 빅샷 가보겠습니다. 박근호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슈부터 보죠. 네, 어제 코스피 3% 오른 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봤습니다. 4천선 다시 회복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3% 안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사실 뭐 절반 이상 좀 차지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어제 있고, 하이닉스 또 상승폭 했죠. 네. 지주사들도 좋았고, 네, 반면에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1,300개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올랐다라는 뜻인데 지수 상승이 한 1% 중반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르긴 다 올랐는데 지수 1.5% 내외를 이제 그 1,300개 이상 되는 종목군들이 나눠서 갖고 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몇 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눈에 띄게 좀 상승한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바이오, 어제, 2차 전지 소위 말하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오르진 않았다 이 얘기네. 네, 바이오는 어제 좀 약간 개별주들은 움직였고요. 시총 상위주들은 좀 쉬었고 2차 네. 전지들도 그냥 강보합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AI 버블 기우였나 10만 전자 60만 닉스 회복. 글쎄요. 참 이 AI 버블 얘기는 참 그러네요. 조금 떨어지면 버블인가, 조금 오르면 기후였나 이런 식으로 뭐 당연히 기사는 그런 식으로 뽑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버블이 기후였나 대답을 밤사이에 엔비디아가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참 대단해요. 네. 밤사이에 이제 엔비디아가 6% 죄송합니다 이상 오르면서 버블 아니야라고 이제 대답을 대신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초가가 상당히 뭐 잘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 종가 기준으로는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장중에 낙폭이 심했다가 다 말아서 올렸고, 삼성전자는 좀 떨어진 느낌이 나지만 하이닉스는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떨어지기만 하여간 기다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수급적으로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좀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기관 쪽,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아무튼 뭐 두 종목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수는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선, 3선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살아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러프하게 좀 올라가면서 밑으로 좀 그 매기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이쪽 두 쪽으로만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좀 약간 편차가 굉장히 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소부장 쪽으로 매기가 좀 분산이 된다는 얘기인데,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뭐 과거에 뭐 조선, 방산, 뭐 2차 전지 이런 쪽들도 너무 두 종목만 지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매기가 지금 전파가 안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없어요. 딱 보면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블로그도 저도 하여간 뭐 방송 준비 때문에 저도 사실 뭐 오후에도 가서 열심히 보고 저녁에도 보고 하는데, 일관되게 업사이드를 얘기하는 거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계속 업황에 대해서 좋게 얘기 나오는 데는 사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고, 저 같아도 뭐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딜레마는 그거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들은 다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하이닉스는 겁나 비싸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많은 투자자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이 하이닉스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그럴 경우 하이닉스만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하이닉스를 담을 수 있는 다른 ETF 같은 걸 사는 것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냥 사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건지, 어떤 식으로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성향의 차이라 저는 실질적으로는 뭐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신 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젊은 분들 위주로는 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계신데, 두 종목이 디커플링 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게 있으세요.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10주 사는 것보다 10,000원짜리 1,000주 사는 것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사실 같은 거잖아요. 네, 10% 올라가면 수익률은 똑같은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좋아하시긴 하는데, 뭐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시장에서는 지금 수급만 보면 사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이닉스는 너무 기관 수급 그렇긴 해요. 한쪽에만 몰려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개인 수급이었고 네. 지금은 또 기관으로 바뀌었고. 근데 삼성전자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하면. 네. 근데 뭐 오늘도 보니까 하이닉스 관련돼서는 이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는, 심지어 ADR이라고 그러죠. 미국에 상장되는 네네네. 거. 그럴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데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이 밸류에이션을 벗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되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하이닉스 회사 내에서 그런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는 뭐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두산 실적이 이게 사실은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에도 연동이 되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 실적과 가장 근접하게 그렇죠. 연동되는 게 바로 두산이죠. 두산이죠. 실적이 어제 장 마감 후에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예상은 했던 부분입니다만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약간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은 좀 다뤄볼 만한. 사실 두산도 가격이 이제 황제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회사라는 건 알겠는데, 아유, 저거 어떻게 들어가 100만 원짜리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보죠. 그다음에 환율 얘기 해야죠. 1,460원대. 이야, 이게 진짜 우리가 무슨 지난번에 탄핵 때 네. 갔던 그 환율 가격대가 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환율 상승은 어제도 잠깐 뭐 앵커님과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환율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있는데 내릴 이유는 사실 별로 딱히 없다.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제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이유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관세를 환율로 상쇄를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지금 높은 환율이 지금 높은 관세를 상쇄를 시킬 수 있고 지금 상쇄를 시키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나온 지 꽤 오래된 단어긴 합니다만은 1,400원대 중반을 이제 뉴 노멀로 보자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이 참 변화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환율은. 우리는 환율이 하여간 높으면 되게 하여간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다라는 인식들을, 이게 이제 사실은 멀리 가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외환위기 때 트라우마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1,400원대 후반, 1,500원 정도의 환율을 견딜 수 있는 뭐 펀더멘탈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접근이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죠. 고환율, 뭐 우리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한테 환율이 높으면 그만큼 수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환율이 높을 경우에, 고환율일 경우에 이제 수입 물가도 올라가니까 외화부채 많은 회사라든가 수입을 해서 해야 되는 뭐 국내 이를테면 음식료라든가 이런 데들은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만큼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출에는 뭐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뭐 맞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 2명 중 1명은 평균 931만 원의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다. NH투자증권의 계좌를 갖고 있는 그 계좌 소유주들의 평균 수익률을 지금 이제 NH투자증권이 이제 공개를 좀 했는데요. 55%가 지금 현재 손실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손실 금액을 NH투자증권의 계좌를 갖고 있는 수와 나눴을 때 931만 원의 손실이고, 손실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카카오, 수익인 종목을 수익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합니다. 네. 카카오가 사실 올해 시초가 기준으로 지금 손실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워낙 고점 때 사신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고점 때 사기도 했고 약간 성향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를 산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계좌의 손실을 많이 보고 있고, 삼성전자를 갖고 있을 정도의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수익권의 계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5% 손실이라 그러면 931만 원 손실이다. 그러면 대략 한 뭐 2천 전후 정도의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반토막 정도 났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반토막만 났어도 사실은 되게 속상한데, 장이 이렇게 좋은데 내 계좌가 반토막 났다고 생각하면 그 속상한 게
배가 수준이니까 더블 수준이 아니죠. 한 4배 정도 더 속상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서부터라도 잘하면 충분히 복구 가능하고 수익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예, 두산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죠. 사실 대기업이 이 정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는 것은 사실 쉬운 부분은 좀 아닌데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이 뭐 몇 조, 몇 천억은 중요하지 않고 퍼센트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가 매출이 14%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110% 늘어났다는 것은 레버리지가 상당히 좋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두산이 갖고 있는 에너빌리티나 뭐 로봇이나 밥캣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두산 이제 비즈니스 그룹의 초점이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죠. 두산 3분기에만 일단 1조 3,190억 원을 달성을 했다. 두산 비즈에서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 96% 증가했다. 이건 완전 뭐 서프라이즈 외에는 이제 표현할 단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실적이고 그에 맞춰서 이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아직도 두산이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싸다라는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실적이 좋았고 그 다음에 두산 바켓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 뭐 캐시 카우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터빈 추가 수주한다라고 요즘에 좀 약간 원전이 좀 분위기가 그렇게 시장 대비해서 좋지는 않거든요.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켓도 실적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이면 상당히 무난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 실적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터필러하고 밥캣하고 비슷한 분야 아니에요? 캐터필러는 일단은 대형 쪽이고 밥캣은 이제 소형 쪽이고요. 왜 제가 캐터필러 말씀드렸냐면 AI 데이터 센터가 크게 늘어나는데 그걸 누군가 짓잖아요. 거기에 이제 캐터필러 역할이 크다라고 그래 캐터필러가 굉장히 주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두산 바켓도 좀 미국 쪽에서 괜찮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조금 사이즈가 다르군요. 그다음에 다음 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산의 실제 이렇게 좋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CCL 이건데. 네, 동박 적층 뭐 막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얇은 그렇죠. 구리판. 실질적으로 전 세계 1위는 이제 대만 나와 있듯이 대만 EMC라는 부분이 이제 점유율 60% 1위인데 두산 비지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대만 EMC가 주가가 떨어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이엔드용에서는 두산 비지가 일단 뭐 독보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CCL이 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엔비디아와 워낙에 이게 연관이 깊은 분이기 때문에 기판인데요. 기판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CCL은 맨 위에 쪽에 이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인데 첫 번째 줄은 기판이 이제 한 단으로 되어 있는 기판입니다. 요즘엔 저런 기판은 없죠. 한 70년도 라디오 만들었을 때 쓰던 기판입니다. 이제 한 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제 기판이 여러 층으로 쌓이면서 그게 CCL로 대체가 되는 건데 기판이 얇은 것을 굉장히 여러 장을 겹치다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이렇게 힘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구리로 만든 판으로 받쳐주면서 이 판 하나하나마다 회로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뭐 8단, 12단 이런 우리가 보통 뭐 기판을 보면 이거 한 단인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단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산 비지가 지금 가장 유리한 입장인 게 무엇이냐면 이 노란색으로 된 CCL에서 위랑 아래만 이제 동박이고 그 안에 그 유리 소재가 유리 섬유가 들어가거든요. 유리 섬유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일본 니토보라는 데서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엄청난 쇼티지가 나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구하고 있는데 두산 비지가 그거를 엄청나게 물량을 미리 확보를 해놨다라고 합니다.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니토보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유리 섬유를 그 두산 비지가 엄청나게 재고를 많이 확보를 해놔서 다른 쪽은 이제 구하기 힘든 부분인데 일단 이런 그럼 가격 경쟁력까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가격을 더 아예 오히려 더 높여서 더 비싸게 받든가. 그러니까 이 두산 비지의 이제 그 밸류 체인이 두산 비지가 이
동박 적측판을 만들고 이걸 이제 기판 업체들이 만들어서 그걸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지면 두산 비즈는 그냥 뭐 글쎄요. 내려가라고 제사를 지내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CCL 소재는 누가 해요? 소재요? 예. 이 얘네가 구리, CCL 구리, 예, 뭐 그걸 어디서 받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구리를 두산 비즈가 만드는 거죠. 그 동박 적층판 자체를 판을 막. 만들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일본 니토보가 만드는 거예요. 유리섬유는 니토모가 만들고. 네. 그러면은 이 두산의 이 CCL 이거는 이 사진에, 어디서 뭐 이렇게 유리섬유 말고는 따로 받는 게 없는 네, 거예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구리 얇은 막을 두루마리처럼 말아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두산 비즈가 만드는 겁니다. 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이 어제 상한가 치던데 네. 걔네들 회로 뭐 소자? 전기박에서 그 회로박으로 이제 바꾼다라고 해서 이제 아.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흑자 전환은 내년 하반기 정도라고 글쎄요, 이제 본다고 그렇더라고요. 합니다. 네, 그게랑 이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거죠. 네. 그러면은 두산은 이거는 뭐 사실은 다른 데서 뭐 이렇게 특별히 그 유리섬유 말고는 네. 특별히 이렇게 뭔가 쇼티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건 없군요. 네, 지금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대덕전자 이런 기판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대장이거든요. 근데 같이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판이 계속 가면 두산이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두산이 뭐 가끔은 좀 앞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CCL이 이제 그런 기판 업체들 PCB 쪽으로 들어가고, 네, 들어가서 이제 그게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네. 거고. 그러면은 지금 두산하고 엔비디아 사이에 뭐 이스페타시스나 또 누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기판 업체 이제 두산이 이제 기판 업체들한테 뭐 엔비디아가 사실 기판 업체 하나만 쓰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기판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는데 사실 이 하이엔드 CCL이 엔비디아가 쓰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 세계 독보적인 1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 그럼 두산 비즈는 당연히 실적이 좋다. 이렇게 공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판 업체 중에서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하는 회사는 없어요? 엔비디아에 직접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두산에서 CCL 받아서 네. 기판 제작해서 엔비디아로 넘기고 그런 우리나라 기판 업체는 없나 보죠? 이수가 엔비디아 기판 공급망에 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가. 네. 그래서 이수가 이렇게 좋군요. 알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죠. 주가가 참 모양이 예쁩니다. 근데 횡보할 때 네. 기간이 엄청 길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 수급을 따르느냐 아니면 기관 수급을 따르느냐인데 이제 고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기관이랑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격 시장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기관 수급이 좀 약간 들쭉날쭉하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매도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보다 두산 같은 경우는 일단 기관 수급을 많이 보시면서 일단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주가가 참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도 올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 4개월 가까이를 몇 프로 기었군요. 6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 정도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9만 원대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에 들어간 명확한 기업인데 굉장히 아직도 싸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파트너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더 업사이드가 보여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걱정이 시장에서 나오지 않는 한 전 두산에 대한 실적은 당연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중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저는 1차 상승 후에 2차 상승, 3차 상승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의 관심주 어떤 건지 볼까요? 삼영이네요. 네, 아주 핫한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 종목을 언론과 증권사에서 평가를 할 때는 맨 위에 한 줄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ESS,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의 변압기죠. 전력 인프라는. 그러니까 ESS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고 변압기에도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커패시터 필름을 독점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삼영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표는 되진 않았습니다만 시장 추정치로는 일단은 1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밑에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이제 수출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1분기에는 760만 달러, 2분기에는 890만 달러, 3분기에는 980만 달러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커패시터 필름을 만드는 기업 중에 전 세계 넘버 3 정도 되는데 이 커패시터 필름이 무엇이길래 ESS,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전기차 다 들어가냐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압을 좀 안정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커패시터가 콘덴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그뭐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전환해주는 거. 그 이제 변압기에는 이게 커패시터 필름이 어디에 쓰이냐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교류에서 직류에서 교류를 변환을 할 때 그 PCS라는 부품이 있거든요. 네. 그 안에서 이 커패시터 필름이 그 전압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시켜주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독점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국내 셀 업체들과도 지금 뭐 당연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캐스코라는 걸 인수를 했는데 기업을 캐스코가 이제 조선에서 배에서 엔진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도 굉장히 알짜 기업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3분기서부터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주가가 이제 지금 매년 50%에서 많을 땐 100%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회사네요. 주가가 별로 뜨지를 않았습니다. 어제는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처음에 스타트가 좀 셌을 뿐이지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차트가 굉장히 좀 유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이제 5,600원에 대가 제가 이제 선을 그어놨는데 5,600원 돌파를 무려 9번을 시도를 했습니다. 9번을 시도를 했는데 전부 실패를 했고 이번에 어제 기준으로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보면 뭐 성장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주목받는 섹터, 전기차, ESS, 데이터 센터 모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명까지 한번 보시죠. 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 밴드 좀 한 200명 늘었다면서요? 네. 요즘에 너무 많이 들어와 주셔갖고 제가 몹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한 2-3개 정도가 저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종목이 무엇인지 제가 밴드에다가 실적과 관련돼서 코멘트도 달아드리고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밴드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 오후 4시에 이델리온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에서 4시로 바뀌었구나. 예, 참고하실 말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